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대 TSMC 대 삼성전자 이런 대결 구도로 여러 영상이 나오고 글도 나오는데요. 언론사에서도 관심이고요. 삼성전자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TSMC의 아성을 돌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TSMC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반도체 역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항상 이제 굉장히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HBM의 기술력 이런 거에 대해서만 뭐 고대역폭이라고 하니까 뭐 대역폭이 얼마인지 용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만 집중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정작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거를 설명을 안 해드렸죠. 반도체의 종류가요 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건 어지간하면 다 아실 테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직 칩이 있고요. 로직 칩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다음 PC에 들어가는 CPU, GPU, 서버용 프로세서인 CPU, GPU 이런 걸 로직 칩이라고 하거든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연산의 핵심을 담당하는 그런 거를 로직 칩이라고 합니다. 요거 생산하는 회사들이 인텔 또는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메모리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건데 D램 메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가 있죠. 다른 말로 낸드라고도 하는데 이런 게 있고 최근에 개발된 HBM이 있습니다.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이걸 메모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아무전인데 이건 제가 붙인 말이에요. 아날로그 칩, 무선 주파수 칩, 뭐 전기 사용 관리 칩 이거 합쳐서 아무전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아날로그 칩은 뭐냐면 시각, 음성 이런 거를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주는 거를 아날로그 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선 주파수 칩은 뭐냐면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무선 주파수 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기 사용 관리 칩은요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모든 전기 사용하는 2차 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도 들어가는데 이런 전력 관리용 칩을 전기 사용 관리 칩이라고 하거든요. 1, 2번은요. 최첨단 공정에서 무한 경쟁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직 칩도 메모리 칩도요. 굉장히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죠. 로직 칩 같은 경우는 뭐 3나노, 2나노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메모리 칩도요. 12나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하죠. ASML에서 개발한 파장이 13.5나노 밖에 안 되는 극자외선을 가지고 웨이프에 이 회로를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회로 선폭이 미세해지고 더 많은 반도체 회로를 새겨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최첨단의 공법이 도입되고 있는 게 1번, 2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만드는 데는 돈도 엄청나게 들고요. 메모리를 만드는 공장은 한 200억 달러? 공장 하나에? 그러니까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야 공장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여기는 돈 게임, 기술 게임, 인력 게임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 2번은요 그야말로 최첨단인데 이 3번 아무전은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180나노미터 이상에서 75%를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은요 미세화 첨단화의 영역이 아니고 아이디어와 틈새의 영역입니다. 여기 아날로그 칩을 생산하는 회사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고요.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도 있고 이런 니치 마켓을 형성해서 이익을 잘 뽑아내는 미국 상장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1, 2번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제 이까지가 반도체 용도별 구분을 설명드린 건데 왜 이렇게 설명해 드렸냐? 메모리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설계를 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로직 칩은요. 누가 만든다? 설계만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하고요. 제작은 어디서 한다? TSMC가 한다고요. 삼성전자도 일부 받아서 제조를 하긴 하지만 제조의 대부분은 TSMC가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TSMC의 탄생 비하를 말씀드리면 1980년에 모리스 창이라는 분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전 임원이었죠. 이분은 대만 사람이 아닌데 중국 본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했던 분인데
거의 반 텍사스인이죠. 인종은 중국인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말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제안을 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제조와 설계를 동시에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서 이 생산, 제조를 위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왜? 노광 장비 하나만 해도요. 지금 극자위선 노광 장비가 개발될 정도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 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곧 오니까 각 회사들이 귀찮아하는 생산을 다 모아서 파운드리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모든 생산 대행업체를 만들면 대박이 날 거다라고 했는데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임원들이 거절을 했죠. 그래서 야인 생활을 하다가 이 모리스 차양의 아이디어를 대만 정부에서 사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TSMC거든요. 초기 자본은요, 대만 정부에서 절반을 냈지만 필립스에서도 댔습니다, 돈을. 27%인가 그때 지분을 대면서 수천만 달러의 돈을 냈거든요. 그래서 TSMC가 탄생을 했는데 TSMC의 창업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토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냐면 설계 도면을 주면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당신네들이 성장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다.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네들의 기밀을, 설계 기밀을 타 회사에 넘기지도 않는다. 이런 게 잘 지켜졌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긴 거예요. 누가 맡겼다고요? 애플이요.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복귀한 다음에 맥 컴퓨터에 인텔 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친해졌거든요. 그 당시에 CEO가 폴 오텔린이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들 텐데 그 안에 인텔 칩을 넣으면 좋겠다. 설계를 맡아줄 수 있느냐, 제조를 맡아줄 수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인텔에서 한참 고민했더니 거절했거든요. 돈이 안 될 것 같다는 이유였었는데 그게 이제 최악의 실패였죠. 인텔로서는. 어쨌든 그 거절을 듣고 애플에서 이제 칩 설계 회사를 인수를 하고 칩 설계 역량을 키운 다음에 이제 바이아웃으로 아이폰을 만들고요. 아이폰에 처음에 이 AP에 이 제조를요, 삼성전자한테 맡깁니다. 삼성전자에서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TSMC로 이 공급선을 바꾸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게요. 어렵고 복잡하고 짜증나는 생산은 TSMC에 다 맡기고 오로지 설계 역량에만 집중을 했다 이겁니다. 애플에서. 그게 대박의 원인이 됐고 지금 시총이 4천조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한 회사가 있죠.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처음에 이제 GPU를 만들었을 때 왜 GPU가 이게 각광을 받았냐면요. 비디오 연산에 생각보다 많은 연산력이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서 있는 모습을 어떤 그래픽으로 이미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빛이라고 하네요. 각 포인트마다 들어오는 빛의 양. 이런 거를 동시에 연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CPU로서는 굉장히 오버로드,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GPU가 능수능란하게 연산을 해주니까 GPU가 그래픽, 게임 같은 데서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갖다 주니까 대학 연구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젠슨 항한테 이게 인공지능 연상에도 굉장히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젠슨 항이 결단을 내립니다. 2006년에 무려 100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인공지능 언어 CUDA, 쿠다를 만들거든요. 그 1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 당시에 엔비디아도 지금처럼의 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100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모험이었는데 그 돈을 언어 설계에 쏟아부을 수 있던 이유도 이 TSMC가 제조를 담당을 해줬기 때문이라고요. 만약에 TSMC 같은 파운더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반도체 회사들이 설계와 함께 자체적인 폐업을 가지고 계속 생산 공정의 난이도와 함께 이거를 막 드자비질을 하고 머리를 싸맸을 게 분명하거든요. 더더군다나 미국은 제조업이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TSMC가 볼멘 소리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가보니까 제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TSMC의 존재는요. 애플뿐만 아니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서는 큰 복음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TSMC가 커오면서 엔비디아나 애플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TSMC가 사실 미국 하이테크를 위해서 공헌한 걸 생각하면 애플, 엔비디아와 TSMC 또 AMD 이런 빅테크들끼리의 유대관계가 생각보다 끈끈합니다.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쟁에서 같이 싸웠다 이런 유대관계가 있거든요. 삼성이 이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 그동안 삼성은요 같이 가는 코웨이가 아니고 삼성 마이웨이였잖아요. 고객들한테도 우리한테 맞춰라는 게 삼성의 요구 주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TSMC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객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TSMC를 넘어서기 위해서 단순히 뭐 발열 문제, 3나노의 그 문제가 되는 핀팻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바꿨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단순히 TSMC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좀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요, 지금 많이 빠져 있죠. 6만 원대 후반이니까 좀 더 지켜봐라. 물론 4분기에 디램 가격하고 낸드 가격이 반등을 하지만 그 이상으로 투자는 좀 유보를 해보자. 연말까지 과연 HBM의 성공적인 어떤 납품이 이루어지는지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GPU 파운드리, 그 다음에 HBM 공급, 요거를 성공적으로 해내서 앞으로 다가올 AI 혁명에서 삼성전자가 뭔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단초가 보이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